그래서 이제 학습 목표를 가진 아이들이 이제 어떤 장점을 보이느냐. 첫 번째로는 배울 수 있는 도전적인 과제를 좀 선호한다. 그래서 쉬운 것보다는 약간 어려운 이런 것 등을 하려고 하고 어려운 문제에도 한번 도전해보는 그런 어떤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이해하려고 해요. 스킬보다는 이게 왜 이렇게 되지? 이런 것 등에 대해서 이해를 하려고 합니다. 저희 아들이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아빠, 1 플러스 1이 꼭 2야? 2지. 맞나요? 1 플러스 1이 꼭 2예요? 아닐 때도 있죠. 어떨 때? 예. 물방울이 한 방울 한 방울 더해지면 몇 방울 돼요? 한 방울이에요. 되게 저도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인데 되게 당혹스러운 질문이었어요. 그렇지만 이제 보통 이제 그런 것들을 어때요? 질문하고 이해하려고 하고 되게 그런 어떤 모습들을 계속 보인다라는 거죠. 꼭 그런가? 안 그럴 때도 있지 않나? 뭐 그런 것들을 이제 보여주면서 계속 이해하고 뭔가 더 많이 더 fully 표현하기가 참 어려운데 완전히 이해하기 위한 그런 어떤 모습들을 좀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학습 과정 중에 재밌어요? 재미없어요? 재미있어요. 흥미롭고 재미도 있고 도전감 이런 것 등을 경험을 합니다. 그리고 정보에 대해서 더 많이 하려고 하고 그래서 뭘 많이 해요? 질문을 많이 해요. 아까 그 강연할 때 보니까 되게 초등학교 부모님들이 되게 많이 있으시던데 부모님들께 질문 많이 합니까? 예. 질문을 많이 해요. 이것저것 막 물어봐요. 예. 초등학생들은 호기심 천국이죠. 예. 궁금한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예. 근데 질문을 거의 안 한다. 그러면 한번 좀 고민을 좀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아이들이 평상시에 뭐 이것저것에 대해서 되게 질문을 많이 안 하고 있다. 그러면 의도치 않게 아이가 어떤 평가 목표를 좀 지금 가지려고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어떤 생각을 좀 해보실 필요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모르는 거 그리고 실패를 당연한 학습 과정으로 이렇게 여긴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 초, 중, 고등학생들의 그 목표 성향 이런 것들을 조사를 해보면 어떠냐? 일단 초등학교 6학년들은 뭐가 더 높아요? 학습 목표가 훨씬 더 높아요. 예. 그리고 평가 목표를 가진 아이들은 별로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중학교 가니까 이제 어떻게 돼요? 이제 확 줄어들죠. 학습 목표보다는 평가 목표가 늘어나고 학습 목표는 확 줄어들고 여기서 이제 보통이라는 것은 어때요? 학습 목표랑 평가 목표를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려운 그런 어떤 상황을 보통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되게 이제 이게 이제 현실을 반영을 해주고 있는 거죠. 네, 입시의 시작이요. 그 다음에 대학 진학이 어디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중학교 때부터 시작되니까 그때부터 뭐가 중요해요? 성적, 등수 이런 것 등이 이제 중요해지는 거죠. 그래서 고등학교도 이제 비슷한 모습을 보이고요. 그러면 좋은 대학에는 어떤 친구들이 많이 가나? 이렇게 좀 오래된 자료이긴 하지만 조사를 한 게 있습니다. 프랑스의 소르본 대학이라고 아주 유명 대학이 있고 우리나라는 무슨 대학이 왕이에요? 네, 저기 하늘에 있는 하늘대 중에서도 서울대. 네. 그래서 신입생들을 좀 설문지를 통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당연히 서울대학교 신입생 중에서도 절반 이상이 뭐가 많더라? 학습 목표를 가진. 왜냐하면 대입은 단기 레이스가 아니라 뭐다? 장기 레이스이기 때문에 어떤 지식에 대한 어떤 관심이라든가 공부에 대한 기본적인 어떤 흥미 이런 것 등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대부분 어떻다 중간에 실패할 가능성이 이제 높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보통까지 포함하면 거의 90%가 어때요? 서울대. 마찬가지로 좋은 대학에 입학하는 친구들은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학습 목표라는 것을 어느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이런 어떤 좋은 어떤 입시의 결과를 이제 가질 수 있다. 그러면 이런 어떤 학습 목표는 도대체 아이들이 어떻게 갖게 되는 거냐? 가지고 태어날까요? 약간 기질적인 측면도 조금 있어요. 어떤 아이들은 뭐 되게 공부에 막 관심도 가지고 뭔가 해보려고 하고 도전하고 스스로 막 찾아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아이들도 있지만 약간 어떤 수능적이고 얌전하고 뭐 그런 어떤 아이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런 것들보다는 주로 환경에 이제 영향을 많이 받아요. 환경이라고 하면 중요한 환경. 누구예요? 주로 부모님과 그다음에 학교.
물론 이제 학교도 많이 바뀌어야 되긴 하겠지만 많이 좋아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학교의 발전 속도, 그다음에 교육 체계, 교육 시스템의 발전 속도는 되게 더딜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현실적으로 아이의 어떤 목표 성향을 좀 이렇게 변화시켜 줄 수 있는 가장 주요 역할을 하실 수 있는 분이 지금 누구다? 이제 학부모님들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어리면 어릴수록 더 좋아요. 그래서 소르본네 대학교 학생들을 인터뷰했을 때 쉬운 것과 어려운 것 중에 어떤 과제를 택하겠냐? 뭐 한다? 어려운 거요. 왜요? 라고 물어보니까 쉽게 할 수 있는 과제보다는 어려울진 모르지만 과제가 훨씬 흥미로운 것 같습니다. 생각을 할 수 있게 만들고 지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 테니까요. 뭔가 배우려고 하고 뭔가 나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것들을 훨씬 더 많이 선택을 하더라라는 것이죠. 저도 이제 대학에서 이제 아이들에게 이제 강의를 하고 중간고사를 보면 이제 시험 점수를 알려줍니다. 그러면 이제 학생들이 여기선 일부라고 써놨지만 상당히 이제 많은 학생들이 와가지고 교수님 저 몇 등인지 알 수 있을까요? 그럼 제가 뭐라고 대답할까요? 등수가 그렇게 중요하니? 뭘 배웠고 뭘 느꼈는지가 더 중요한 것 같은데 그래도 알려주시면 안 될까요? 그럼 알려줘요, 안 알려줘요? 알려줍니다. 아니 알려줘요. 요즘 대학생들은 반소비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알려줘야 돼요. 그런데 왜 그럴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뭐가 중요해요? 성적과 등수가 더 중요하고 또 지금까지 계속 그게 중요하고 가치 있고 의미 있고 인생의 성공에 있어서 그거를 어떻게 보면 계속 들어왔었기 때문에 이제 늘 궁금한 거죠. 몇 등이지, 몇 등이지, 몇 등이지. 그리고 또 학생들이 수강 신청할 때 가장 궁금한 건 뭘까요? 학점 잘 주는 교수님이 누구냐. 그래서 주변 선후배 온라인에서 알아보는 건 뭐예요? 교수님들의 성향이라든가 학점 주는 분포 이런 것들을 가지고 어때요? 계속 알아보고 조사해서 수강 신청을 하죠. 그러면 한번 질문해보고 싶습니다. 대학 등록금, 그 비싼 등록금을 1년에 1,000만 원 이상 이렇게 내면서 수업을 듣는데 수업이 끝나고 아무것도 남지도 않는데 오로지 그러면 학점만 A만 받으면 오케이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그럼 학점 따려고 과연 오려면 이 대학이 과연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런 어떤 생각도 스스로 많이 듭니다. 그래서 대학에서까지 지속적으로 뭔가 꾸준히 자기가 원하고 관심 있는 것들을 찾아서 공부하고 더 새로운 것들을 배우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어떤 목표를 가지게 해주는 게 좋다? 학습 목표를 가지게 해줄 필요가 있다. 그러면 우리나라 부모님들의 학습 성향은 목표 설정 경향, 목표 성향은 어떠냐? 약 50%의 부모님들이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다? 평가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실이 그러니까요. 어쩔 수 없습니다. 학습 목표 약 23%, 보통이 이 정도입니다. 그러면 이제 부모님이 평가 목표를 가지시면 아이들은 어떤 목표를 가지게 될까요? 평가 목표를 가지게 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뭐 부모님들이 잘못했다는 건 아닙니다. 여태까지 그런 어떤 입시 제도와 그런 사회, 그런 어떤 교육 시스템에서 우리가 자라왔고 또 거기서 적응하고 성공하기 위해서 이런 어떤 성향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하지만 이제 단순히 과거의 어떤 집단식의 주입식의 그런 어떤 교육은 이제 탈피해야 되는 그런 어떤 시기가 왔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해볼 좀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